안중근 의사의 의거 112주기를 맞이해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반일의 근원은 한국 황실에 있다며 선을 넘었고 주변국들이 이에 반발하자 일본인들은 역겨운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인 밀정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베일의 본원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황실이라고 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일본 총영사 오토리 후지타로는 1910년 3월 2일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낸 한인 근황보고에 건 문서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오토리는 위순으로 간 송선춘, 조병한, 두 밀사는 결코 가짜가 아니다라며 작년 니콜리스크시에서 사망한 이용익도 한왕의 밀사라고 보고했습니다. 한왕은 한국 황제로 고종을 지칭한 용어로 보입니다. 그가 문서를 작성한 배경에는 정확히 112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오토리의 보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10년 3월 26일 순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안중근 의거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생산한 각종 문건 1778개를 모아 이토 공장 만주 시찰 1건이라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한국역사연구원이 태학사를 통해 펴낸 신간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는 이토 공장 만주 시찰 1건 목록을 싣고 주요 자료를 번역한 책입니다. 책에는 이 교수가 쓴 해설과 김선영 한국역사연구원 간사가 주요 자료 24건을 번역한 글이 실렸습니다. 원본 사진 파일은 뒤쪽에 포함된 DVD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안중근 의거 배후 인물로 고종을 지목했음을 알려주는 문건을 2009년 공개한 이 교수는 해설에서 서울의 태왕제는 이토의 만주 여행신문 보도를 보고 이를 처단 기회로 놓치지 않으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책에 수록된 문건을 근거로 안중근의 신병에 일본 법정으로 넘어가자 그를 구하는 국제변호인단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중근 가족 생계를 돌보기 위한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서울의 황제는 2명의 밀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은 사형 집행을 열흘 정도 앞둔 1910년 3월 17일 법원에 전할 진술을 남겼고 일제는 청취서, 살인범 피고인 안중근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중근은 이토공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한 것으로 결코 일개인의 자격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통의 살인범으로서 심리돼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세상 사람들은 이토공을 20세기의 영웅이라든가 위대한 인물로서 상찬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극히 작은 인물이라며 이토공은 행위가 간악하며 지나치게 완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거의 정당성을 역설한 안중근은 사형장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 모습은 통감부 통역생 소노키 스에키가 쓴 살인범 안중근의 최후라는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대단히 침착하여 안색과 언어에 이르기까지 평상시와 조금의 차이도 없이 종용자약하고 깨끗하게 그 죽음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그 문구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최근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과 관련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해방 이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현황과 방향 재현 논문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유해 발굴 시도를 소개했습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일제당국은 안 의사 시신 혹은 묘소가 향후 반일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염려해 자국 법률인 감옥법 제74조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매장지조차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안 의사 시신은 위순감옥 묘지에 매장됐다고 알려졌을 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제에 의해 시신이 훗날 이장되거나 아예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태웠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일본에 대응해 훅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 의사의 행동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항일 의사라 말하면서 중국과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과 침략의 피해자라며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의 요구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역사적 범행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또한 26일 침략의 원흉을 처단한 안중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늘은 안중근 열사가 하얼빈 역도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112년이 되는 날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애국 열사들의 넋이 절규하고 있다의 제야 기사에서는 안 의사의 의거에 대해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자주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애국적 장거라며 안중근 열사와 같은 애국 선열들의 기계와 투쟁 정신을 이어 일제의 망고 죄악을 기어이 결산하려는 것은 우리 결의에 드팀없는 이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매체는 일본은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내놈들의 과거 죄악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 청산을 회피하면서
재침 야망에 들떠 군국주의 부활의 도기발을 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라며 우리 인민의 반의를 지는 112년 전 안중근 열사가 할빈역에서 복수의 총성을 울리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와 세기를 이어 감행되는 일본 반동들의 모든 죄악을 1100배로 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이러한 평가에도 일본이 계속해서 선을 넘자 한국에선 직간접적으로 보복과 대응을 예고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SLBM 수중 발사와 누리호가 대표적이었고 최근에는 이영수 할머니의 정부를 향한 제안으로 일본이 또 한 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UN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해결 절차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끄는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UN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께도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산증인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이러니 우리 위안부 피해자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월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요청했으나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일본이 ICJ 회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법률 다툼으로 갔을 때 승소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 쪽은 일단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해법을 촉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한국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UN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 범죄였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 등을 최근 군사 문제처럼 접근한다면 정치적 전쟁을 선포하는 걸로 보면 된다. 일본인들이 결국 선을 넘기 시작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극우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적반하장으로 나섰습니다. 다음은 실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는 분명히 위안부 문제는 아사히 신문의 조작 보도가 원인이며 그런 문제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고노, 무라야마 다마를 취소하고 지불한 해결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이웃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실제로 행한다면 어쩌면 당장은 좋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뒤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없어지고 한일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닌가요? 그래도 해보시겠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민도 일본과의 유대를 완전히 없애도 좋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는 초대 총리 대신이기 전에 한 명의 일본인을 죽인 암살자이며 테러리스트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그를 대단한 위인으로 떠받들고 있겠지. 살인자가 위인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볼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 왜냐고? 한국의 논리대로라면 야스쿠니 참배를 문제로 삼으면 안 돼. 일본 입장에선 그들은 일본을 위해 희생한 위인들이니까 말이다. 이중잣대와 같은 그 이중성의 역겨움을 표합니다. 이전에 이 건에 대해 양국에서 합의하였을 때 앞으로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국민이 비난해도 일본 정부는 그들의 응석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다시 뒤집는다고. 일본 정부는 즉시 엄격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국민들은 이번 주말 선거에서 믿고 표를 던질 수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한국 정부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한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칭 위안부는 이것만 추구하는 덩어리 집단이다. 해결이 되면 곤란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 측이겠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를 준비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을 국제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친 김에 죽도 문제도 제소하면 일석이조이고 말이야. 우리 정부도 죽도 문제, 불상 도난 문제나 레이더 조사 문제, 징용공 등 한국이 이를 모두 해결할 생각이라면 ICJ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한국사와 관련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